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전륜 서스펜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자동차 리뷰어들이 있고 자동차 리뷰어들이 아우디 차량을 리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 아우디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 대해서 하부 리뷰를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설명하는 리뷰어들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직접 언젠가 한번 이 분석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공유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정리가 되어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우디의 전륜 서스펜션 구조를 대략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암 피벗이 두 개인 이유. 세 번째, 어퍼암의 피벗이 두 개인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출처는 제가 항상 참조하는 아우디 해외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기술 포털 미디어 센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글링 자료들을 통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우디 전륜 서스펜션의 구조. 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아우디는 이렇게 서스펜션 구조를 자세하게 기술 홈페이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를 거의 다 해놨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리뷰어들은 이런 구조에 대해서 크게 분석을 하지 않고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 그림 한 장에 아우디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아우디 전륜 서스펜션의 가장 큰 특징은 어퍼암과 로우암이 각각 두 개의 피벗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WC-본 구조라고 이렇게 생선뼈 모양을 닮은 링크를 사용해서 이 상하 움직임을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을 제한을 해서 이 얼라이먼트, 독적 얼라이먼트나 정적 얼라이먼트를 자유롭게 설계를 하는데요. 이 아우디 차량은 잘 보시면 여기 피벗이 있죠? 그런데 피벗이 이 WC-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WC-본을 본따서 만든 두 개의 링크로 나눠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퍼암만 그런 게 아니라 로우암도 역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 BMW나 벤츠도 로우암은 두 개로 나눠놨다는 점입니다. 그럼 과연 로우암을 왜 두 개로 나눴을까요? 그리고 아우디는 왜 어퍼암을 두 개로 쪼개놨을까요? 오늘 바로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우암의 피벗이 두 개인 이유. 스크럽 레디어스. 자, 일단은 스크럽 레디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토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휠 얼라이먼트에서 토우란 어떤 걸까요? 자, 이렇게 바퀴가 안쪽으로 모이는 걸 토인이라고 하고요. 바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걸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토가 왜 이런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토인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토아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스크럽 반경이 문제가 될까요? 스크럽 반경이 일어나는 이유는 타이어의 중심축과 이 스트럿 타워, 차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너클에 꽂혀져 있는 서스펜션의 이 구조물이 이 스트럿 타워에 꽂혀져 있는 지점과 바닥에 맞닿아 있는 지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향 회전축이거든요. 그러면 타이어의 중심축과 조향 회전축 간의 이 차이가 간격이 생기면서 이 토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가속과 감속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인, 토아웃을 설명을 드릴 때는 차가 멈춰 있을 때 토의 얼라이먼트를 보통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동적 얼라이먼트에서 이 스크럽 반경 때문에 동적으로 토의 토인, 토아웃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속할 때와 감속할 때. 왜냐하면 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타의 중심점과 킹핀 각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어서 이 각도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면, 스크럽 레디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속과 감속하는 그 상황에 역시 마찬가지로 토인과 토아웃이 동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제로 레디어스, 스크럽 레디어스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가속과 감속이 되더라도 이 토 현상이, 동적 토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스크럽 반경이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제동할 때 차륜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작용,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토 아웃이죠. 토 아웃이 동적으로 발생을 하고 좌우 노면의 접지력 차이가 발생한 차륜 바깥쪽으로 벌어지죠. 그래서 제동 시에 스티어링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적으로 토 아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토 아웃의 현상이 주행 중에 발생을 하게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스크럽 반경이 플러스인 경우에,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정적 얼라이먼트를 토 인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토 아웃이 발생하더라도 제로에 가깝게 스크럽 반경을 줄일 수 있겠죠.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스크럽 반경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스크럽 반경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제동시 차륜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토인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정적 얼라이먼트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이 스크럽 반경이 마이너스가 되면 토인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행 중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좌우 노면의 접지력 차이가 발생한 차륜이 안쪽으로 모여진다. 그리고 제동 시 스티어링 조작이 불필요하다. 불규칙한 노면에서 대응력이 좋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 토 아웃과 토 인이 계속 변화하게 된다면 차의 주행 특성이 계속 변화하게 되므로 딱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로의 스크럽 반경, 이게 최근에 자동차들은 스크럽 반경을 제로로 만드는 걸 거의 대부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조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파워 스티어링이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스크럽 반경을 일부러 이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로 세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차량들은 제로 스크럽 반경 세팅이 일반적이다. 왜냐면 제동과 가속 상황에서 조향의 정확성을 위해서 제로의 스크럽 반경이 최근 자동차 세팅을 일반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아우디의 경우 듀얼 피벗 링크를 사용해서 제로 스크럽 반경을 구현하였고요. 극가속, 극감속 상황에서 조향의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로의 스크럽 반경은 아우디만의 장점이 되진 않고요. 최근에 출시되는 프리미엄급 차량들은 대부분 제로의 스크립 반경이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퍼한 피벗이 두 개인 이유, 전타 캠버각. 전타 캠버각을 설명드리기 전에 두 가지의 얼라이먼트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캐스터입니다. 스트럿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네거티브 캐스터,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뉴트럴 캐스터,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 포지티브 캐스터고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이 조향 특성을 예를 들어서 직진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원복성을 위해서 대부분 포지티브 캐스터를 선택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승용차들은 이 포지티브 캐스터를 세팅을 하고 포지티브 캐스터를 세팅을 하지만 대신에 각도가 4도냐 7도냐 이 각도의 차이로 또 자동차의 특성을 세팅하기도 하고요. 일단 캐스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버각이 사실 자동차에서 꽤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면 포지티브 캠버,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제로 캠버, 그리고 바깥쪽이 위쪽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네거티브 캠버가 되겠습니다. 자, 캠버 게인이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코너링을 하면 하중이 이동을 하잖아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당연히 바퀴의 그 위치도 달라지고, 바퀴가 한쪽으로 하중을 받으면 반대쪽 바퀴는 이 하중이 빠지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이렇게 마찰력이 줄어들고 접지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자, 캠버각이 없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캠버각이 하나도 없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할 때는 접지력이 최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코너링을 해서 이쪽으로 하중 이동이 되었을 때 타이어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 접지력이 여기만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바퀴의 최대 면적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캠버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캠버 앵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캠버라고 설명드렸죠? 네거티브 캠버를 준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너링을 돕니다. 하중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바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최대 접지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캠버각을 주지 않았을 때는 직진할 때 가장 접지력이 좋고요. 캠버각을 줬을 때는 코너링을 할 때 가장 접지력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곧 설명드릴 내용의 정말 중요한 효과니까요. BMW는 조향시 캠버 변화가 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캠버 변화가 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우디는 조향할 때 캠버 변화가 거의 없고요. BMW는 조향할 때 상당히 타이어가 기울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디는 듀얼 피벗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만들어냈고요. BMW는 W15를 사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캠버 게임을 구현했는데요. 자, 방금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BMW는 조향시 캠버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기울어져 있죠? 캠버각이 지금 이만큼 생겼습니다. 캠버 앵글이 생겼어요. 이만큼 생겼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BMW는 캐스터 각이 굉장히 커요. 지금 7도 가량 됩니다. 캐스터가 7도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BMW 특성을 보면 BMW는 조향시 싱글 피벗 어퍼암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 전통 W15이죠. 전통적인 W15를 사용해서 피벗점이 여기 있고 피벗점을 기준으로 스트럿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W15 형태의 어퍼암을 사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캠버 게인, 캠버 각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캠버를 사용해서 이 코너링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접지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BMW가 되겠죠. BMW의 전타 캠버각을 통한 캠버 게인. 자, B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캠버 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코너링 상황에서는 접지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고르고 마른 노면에서 특히 쇼코너에서 굉장한 접지력과 코너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BMW 매니아 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BMW 자동차가 정말 운전 재미가 있는 겁니다. 코너링에서 가장 접지력이 최대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빠르게 안쪽으로 코너 안쪽으로 파고들듯이 운동 성능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무게 배분도 있겠죠. 근데 무게 배분만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불규칙한 노면, 빗길 눈길이라면 이 BMW의 극단적인 캠버 게인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노면 접지력이 떨어지는 그런 도로에서는 하중이 많이 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중이 많이 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이 많이 실려야지 타이어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서 접지력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하중이 실리지 못하므로 이 캠버 게인은 결국 이 차량의 접지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빗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눈길이나 빙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BMW의 캠버 게인이 확실한 효과를 내려면 결국 마른 노면에서 그리고 고른 노면에서 강력한 횡지가 걸려야만
이 BMW의 최대 성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우디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우디는 조향 시 캠버의 변화가 작습니다. 심지어 캐스터 각도 4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캐스터 각도 작아서 조향 시 확실히 거의 수평으로 타이어가 움직입니다. 그렇단 말은 이 캠버 각이 아우디는 조향 시 캠버 변화를 오히려 더 줄였습니다. 듀얼 피벗 링크를 통해서 가상 피벗점을 만든 다음에 최대한 타이어의 움직임이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우디의 전타 캠버각을 통한 캠버 게인은 캠버 게인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조향에 따른 극단적 캠버 게인이 없기 때문에 조향이 굉장히 무딥니다. 조향이 좀 둔해요. 그래서 사실 BMW와 아우디의 이 특성 때문에 아우디는 너무 코너링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우디가 이렇게 캠버 게인이 적기 때문에 코너링에서는 오히려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접지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곳은 직선 구간입니다. 직선 구간에서 가장 큰 접지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아우디가 가장 큰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곳은 아우디의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곳은 직선 구간이죠. 직선 구간에서 가장 큰 성능을 내고 코너링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우디는 코너링을 무조건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아우디는 다양한 노면에서 평균 이상의 접지력을 보여주는데요. 그거는 하중 이동이 크게 일어나지 못하는 불규칙한 노면, 빗길, 눈길 등에서도 아우디는 극단적인 캠버 게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접지력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너링 성능을 희생을 해서 다양한 노면에서 대응력을 올린 셈이겠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아우디의 꽈트로 시스템을 처음 출시했던 1980년대 그 당시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 출전했던 그 경험이 바로 이 아우디의 서스펜션 시스템에 녹아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우디는 이 안정적인 주행감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스포츠성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코너링에서 떨어진 스포츠성을 어떻게 만회를 하냐면 급격한 코너링에서 부족한 캠버 게인은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타이어 폭이 넓을수록 이 횡그립에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그립은 이미 캠버 게인이 적은 상태로 접지력 확보를 했으니 종그립 쪽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횡그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폭 타이어를 쓰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우디의 고성능 차량들은 대부분 전륜과 후륜에 모두 폭 255mm 이상의 광폭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용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디가 로우암을 두 개의 피벗으로 나눈 이유는 스크럽 반경 때문이고요. 지금 이렇게 아우디 홍보 자료에도 가상 스티어링 축, 가상 피벗을 만들어서 바퀴를 좌우로 돌릴 때 중심이 되는 축, 그리고 지금까지 서스펜션 물리적인 조인트 회전 중심을 연결선상에 있었다면 아우디는 가상 회전 중심을 만들어서 가상 스티어링 축이 바퀴 중심선과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제로 스크럽 레디어스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퀴가 받는 외력에 바퀴를 뒤흔들어 부작용을 일으킬 원인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가속과 감속하는 상황에서 이 토 값이 변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운전할 때 좀 더 스티어링 휠을 정확하게 조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우디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BMW나 벤츠도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특징, 어퍼암을 두 개의 피벗으로 나눈 이유, 전타 캠버각. 전타 캠버각은 조향을 했을 때 발생하는 캠버 게인인데요. 이 캠버 게인을 아우디는 최소화를 시켜서 아우디의 기본적인 서스펜션 설계는 다양한 불규칙한 노면 대응을 위한 설계고 전타 캠버각이 클수록 다양한 노면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우디는 불규칙한 노면 대응력을 위해서 전타 캠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퍼암을 두 개의 피벗으로 나눈 이유가 되겠고요. 솔직히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이유는 가끔씩 자동차 리뷰어분들이 아우디 어퍼암을 보고 링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뭐 하중을 제대로 못 받는다느니 코너링 할 때 뭐 약하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좀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분석하기가 귀찮았으면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설명을 자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우디 차량을 리뷰하시기 싫으시면 그냥 리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디 차량을 리뷰하실 때 최소한 자료를 구해서 좀 분석하는 그런 자세로 좀 리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우디가 지금 이런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아우디의 전륜 서스펜션 구조를 설명드렸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자동차 리뷰어분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아우디 팬분들이 이 아우디 차량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디는 빠릿빠릿한 코너링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빠릿빠릿한 코너링을 포기하고 대신 주행 안정감을 얻은 것입니다. 절대 아우디가 주행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우디의 컨셉이 다를 뿐인 거예요. 아우디의 컨셉이 다를 뿐입니다.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료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